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이 사람들이 러시아 리셋이라는 것을 섣불리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실패한 것이 결국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저스트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책인데요. Fallout. Fallout은 원래 그 원자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낙진, 떨어지는 낙진 이런 것들을 이제 Fallout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Fallout에 있는 요 부제목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부제목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라늄, 석유, 아니구나. 핵 뇌물, 핵 뇌물, 러시안 스파이와 워싱턴 거짓말이 클린턴과 바이든 왕조를 풍요롭게 했다. 이게 이제 부제목입니다. 이 부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조 바이든,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미러 관계의 재설정, 리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설정이 결국은 실패하면서 어떻게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리셋 버튼인데 상징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고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입니다. 라브로프는 지금도 외무장관을 하고 있고요. 클린턴은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은 학교에 가야 될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둘이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죠. 이게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뒤에 러시아의 위치를 다시 재설정하겠다라는 미국의 야심찬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누구의 정책이었느냐? 오바마의 정책이었습니다. 오바마의 정책. 근데 이게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라는 정책입니다.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이 공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도 감쌀 수 있는 그런 그 외교 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공산당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크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편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하면 된다. 열심히 중국은 그냥 거지 같은 생산 공장으로만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를 살짝 잘 좋은 관계를 맺어줘가지고 살짝 긁어줘가지고 이 유라시아의 어떤 그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했던 하나의 좀 꼬봉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아이디어가 워낙에 그 만화 수준의 아이디어여가지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 거죠. 현실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하게 그들이 잘못 계산한 게 뭐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좌파들은 계속해서 세상이 한쪽 방향으로 발전하여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잘못 생각한 거죠.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는 걸 까먹었던 겁니다. 돌고 도는 게 세상인데 그걸 까먹고 앞으로 이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과거로 되돌아갈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실제 움직였던 일들은 과거로 되돌아가도 너무 되돌아갔죠. 그냥 과거에 딱 눌러서 딱 달라붙어 있었던 국제사회에 변화를 주겠다라든가 국제사회 질서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걸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일단 다시 살아나야 된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던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푸틴이 잠깐 대통령을 내려놓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게 또 사람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도 있었겠죠. 푸틴이 내려가고 이제 정권 이양을 평화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민주주의 질서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푸틴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걔는 내 꼬봉이었어 그렇게 예. 그리고 푸틴이 대통령직만 내려놨지 실제로는 실권 다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그 당시 러시아를 보고 있었다면 미국이 저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뭔가 엉뚱한데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네 편한 대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로남불 하듯이
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야 미국은 이제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했던, 그래서 러시아 리셋이라는 정책이 나왔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하여간 외교 정책으로서는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 리셋을 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당연히 당근을 줬어야 되겠죠. 채찍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으로 주었던 것이 우라늄 계약, 석유 수입 확대, 그다음에 아주 민감한 고도의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득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요. 대신에 미국 쪽에서는 기부금, 빌 클린턴에 대한 연설료,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익성 높은 이사자리 컨설팅 계약, 이런 것들을 챙겼다. 이런 도움을 준 거는 국가적인 이익이 되는 것들을 챙겨줬으면서 돌려받은 거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돌려받은 것들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한 것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끝났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져다가 러시아 키워주면서 떡국물은 자기네들이 챙겨 먹었다. 이겁니다. 국가를 환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화정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2009년 12월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리셋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러시아 유화정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러시아는 6개월 전에 이미 조지아, 그러니까 그루지아를 침공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위험하다,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하여간 이 레임덕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동유럽 지역에다가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 데다가,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 뭐 루마니아 이런 데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함부로 못 쳐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들어오자마자. 오바마 행정부의 첫 번째 외교 정책이 뭐였느냐? 푸틴의 후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에게 비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비밀 편지를 보내서 우리 이 계획 취소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동유럽에서 미사일 방어 취소는 러시아에 대한 오랜 양보의 시작에 불과했고, 푸틴은 대담해졌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은 2009년 2월 7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우리 동맹 회원들 사이의 관계가 위험한 흐름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할 많은 분야를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은 한 달 뒤에 클린턴이 러시아 대통령과 문자 그대로 빨간색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화된 러시아 리셋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러시아 유화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퍼포먼스 해가면서 빨간색 버튼 누르는 거예요. 리셋 버튼. 자, 러시아가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생쇼를 했던 겁니다. 2010년에는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러시아 재설정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됐는데요.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알려진 상호 핵 군축 조약을 발표합니다. 이 조약은 선언된 의도는 고귀한데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러시아를 강화해주고 미국과 같이 아주 순종적인 파트너들은 약화시키는 그런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이 러시아에 제시한 또 다른 합의 123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핵 거인인 로사톰이 이번에 이란에다가 핵발전소 지어주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이 로사톰과 같은 러시아 국영 기업들이 미국 공공회사에 핵물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우라늄이 미국 전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의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을 지금 40%인가 뭐 올렸다고 그러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관계들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오바마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오바마 재단의 최고 기부자인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엑셀론사에서 가장 큰 배당금을 안겨줬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제재에서 미국 전력회사에 대한 핵 연료 판매를 면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이 협정이 존속되도록 했습니다. 석유 수입은 금지하라고 딱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우라늄 수입은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로사톰이라는 이 러시아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한테.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게 이제 이란 핵협정이죠. 이란 핵협정, 이거 리비아와 북한과의 다른 비핵화 노력인데 사실상 수십만 톤의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이것도 다 러시아로 보내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바마 때 협정을 맺는 거죠. 2015년. 푸틴에게는 엄청난 현금 다발이 주어진 거고 에너지 횡재가 터진 거나 잭팟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핵 유인물들 외에도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팀은 러시아의 가장 큰 상 중의 하나인 우라늄 1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 회사 이름인데요. 우라늄 1. 러시아가 우라늄을 인수하기 전에 우라늄 1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의 우라늄을 채굴하는 캐나다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러시아 회사로 줘버립니다.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미 적어도 3군데 대륙에서 자산을 가지고 우라늄을 캐고 있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우라늄 의존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미국 우라늄 용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 25%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는 오바마, 바이든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이 거래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거래가 승인이 됐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거절하지 않고 승인해 줬다. 엄청난 돈다발들을 지금 러시아한테 이권들을 챙겨준 겁니다. 전매청 이렇게 너 전매청 하나 맡아 뭐 이런 식으로 주듯이 그냥 엄청난 이권들을 러시아한테 지금 다 넘겨줬었다. 오바마 때. 이 거래의 투자자들은 클린턴 장관의 가족재단에다가 1억 4,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우라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거저 얻은 거 아닙니까? 회사를 갖다가 사업체를. 그러니까 이 이권을 얻은 사람들이 그 보상으로 1억 4,500만 달러를 클린턴 패밀리 파운데이션에다가 줬다. 이 승인으로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생산에서 독점권과 같은 아주 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2015년 아주 유명한 기자죠. 피러 슈와이처라는 기자가 책을 많이 썼는데 피러 슈와이처가 이 우라늄 1 사건을 폭로를 합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차관보가 그 사태에 대한 책임,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지고 꼬리 자르기로 끝나버립니다. 페르난데즈는 이후 클린턴이 연기하고 있는 미국 진보센터에서 아주 적절한 좋은 자리를 하나 받아서 영전에서 갑니다. 페르난데즈는 이제 회전문을 통해 돌아왔고 현재 바이든 국무부의 최고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 총대 메고 대신 내가 사표 내줬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접을 받고 이제는 다시 국무부에 컴백했다. 그러나 클린턴 국무부는 푸틴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유일한 오바마 바이든 부처가 아니다. 에릭 홀더의 법무부는 러시아 범죄를 은폐하고 러시아 재정립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러시아 스파이 조직은 미국 정부와 금융의 최고 수준을 관통해왔다. 바이든은 플랩을 만들고 싶지 않다. 플랩 만들고 싶지 않다. 괜히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파닥거리고 요란 떨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법무부가 이렇게 러시아 스파이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잡아놓는 것들을 소홀히 하니까 얘들이 계속 활기를 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소셜미디어 이 지형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 이 말빨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조직이 결국 러시아, 중국 조직들이 말빨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모론에 지금 막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푸틴의 요원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 또한 경시됐습니다. 미국 정보요원으로 내부 고발자가 된 윌리엄 캠벨은 러시아의 뇌물수수, 리베이트, 돈 세탁 음모를 폭로했었는데 이들 모두 미국의 핵 산업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린턴 재단은 우라늄 1 투자자들로부터 1억 4,5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다가 클린턴 부부는 빌 클린턴이 2010년
모스크바 연설에 대해서 크렘린 지원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연설료를 50만 달러를 받습니다. 1시간 가서 얘기해주고 50만 달러를 챙겨왔다. 2010년도에. 근데 이제 그렇게 거액의 연설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었냐면요. 전직 대통령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거액을 주는 사례들이 이 과거에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들을 했었죠. 네. 그 전직 대통령들이 다 뭐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그냥 돈을 주게. 네. 웬만한 강사료라는 게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거액의 강사료들을 주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한 이유가. 예. 그들은 또한 현재 허가된 러시아의 과도 정치인인 빅토르 백셀베르크, 빅토르 백셀베르크로부터 스콜코보와 관련된 기부금을 직간접적으로 받기도 했다. 러시아 지금 정치 시스템을 과도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수의 사람들한테 권력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독재입니다. 독재 정권입니다. 그거 한 사람이 꼭 무슨 독재를 한다 해서 독재가 아니고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독재를 하는 경우들이, 북한도 지금 그런 시스템이고요. 사실은 김씨 일가를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엘리트 집단이 있죠. 그 엘리트들이 결국은 모든 결정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권력이 과도 정치, 중국도 마찬가지로 과도 정치 시스템이고요. 리셋이 난장판이 되자, 러시아 리셋,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자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의 선수들은 우크라이나로 방향을 틀었다. 2014년 미국은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타도하고 보다 서구 친화적인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랜드 관리가, 지금은 빅토리아 눌랜드가 이제 국무부 차관이죠. 근데 당시 관리가 제프리 파이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와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3·8을 도울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녀는 친유럽연합, 친나토 우크라이나인인 아르세니 야체니우크를 우크라이나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민주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미국이 친러시아 정부를 몰아내고 친미는 아니지만 하여간 친서구, 그래서 반러시아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야누코비치 정부의 붕괴는 우크라이나를 기회주의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렸다.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의 해외 원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로써 우크라이나에서 오바마의 핵심 인물인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을 고용한 부패한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를 수사하는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을 단칼에 해고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게 그만큼 미국, 특히 바이든,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당시에. 부통령의 아들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지금 뭐 화가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 오바마, 바이든 백악관에 대한 접근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소개해 줄게, 이거 한마디 가지고 모든 이권들을 챙기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다른 많은 민주당원들, 일부 공화당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또는 혜택을 얻었다. 조지 소로스, 그다음에 포데스타 사람들, 존 포데스타, 토니 포데스타, 그다음에 애덤 시퍼 하원 의원의 주요 기부자, 그리고 오바마 백악관 고문 그렉 크레이그, 그리고 폴 매너포트. 이 폴 매너포트 이놈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러시아 스파이 노릇하다가 쫓겨났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놈도 하여간 요주의 인물이고요. 심지어 전직 MI6 요원이자 클린턴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크리스토퍼 스틸,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부패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건 끝이 없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결국에는 아주 그냥 영원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그들이 지금 저질러 놓은, 제가 막말로 표현하자면 결국 러시아가 저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지금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이들이 저질러 놓은 쌓아놓은 똥덩어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했던 이들. 결국은 이들이 그것이 들통나면 저들은 다 감옥살이 해야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덮음과 동시에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고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주 뿌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깊어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Fallout이라는 이 책에 담겨져 있다. 혹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다. 예. 지금 써니케이님 댓글에 클린턴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클린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서서히 진행이 됐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바마 때부터는 지금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적어도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건 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끼어들어가서 완충하는 그게 없었다면 국민들은 정말 모르고 당했을 겁니다. 마치 개구리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워가지고 이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그냥 따뜻해지나 보다 하다가 익어 죽는 것처럼 모르고 죽는 것처럼 아마 국민들도 그런 식으로 그냥 이 과도 정치인들한테 그대로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고 와서 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4년을 집권을 하게 하고 그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국민들이 깨어나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